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일반 그 주택의 양도세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 양도세 계산할 때 있어서 장기특별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. 그 장기특별공제는 그 말 그대로 장기 보유했거나 장기 거주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건데요. 입주권에 있어서는 일반 주택과는 좀 달라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먼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일 큰 핵심은 관리처분 인가일이에요. 제일 큰 핵심은 관리처분 인가일. 관리처분 인가일이 최대의 그 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입주권 보유 기간을 산정하는 대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일이 가장 그 축이 되고요. 그중에 이제 장특곡은 기존 주택의 보유 기간만 적용이 된다. 여기는 이제 이쪽은 그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쪽은 주택이 되는 거고 이쪽은 입주권 상태가 되는 거죠.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축은 관리처분 인가일이 축이 되는 거예요. 다른 철거가 안 됐더라도 대부분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한참 있다 철거가 되는 거잖아요. 주택이 전하고 후하고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일의 그 기준 시점으로 이쪽은 주택, 이쪽은 입주권이 되는 겁니다. 국세, 양도세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인가일이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돼요.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기서 요 기간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고 여기서 요 기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.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. 주택일 때는 그 부동산에 있어서도 주택일 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거고 그 입주권 권리의 상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인가일 이후에는 입주권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의 핵심은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비과세를 생각하게 되죠. 그래서 비과세는 현재 12억까지만 되죠. 비과세는 현재 12억까지만 지금 되기 때문에 보통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.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줘요. 그것도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. 원조합원과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있어요. 그래서 원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그 소유주를 원조합원이라 하고 관리처분 인가 후의 소유주를 승계조합원이라 해요. 승계조합원은 입주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입주권 상태의 그 입주권을 산 거죠. 그 조합원을 승계조합원, 그 관리처분 인가의 조합원을 원조합원이라고 하는데요. 원조합원은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이상에 대해서는 80%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누구나 다 80%까지 공제가 되느냐? 그건 아니고요. 2년 이상 거주를 했고 그다음에 취득일로부터 인가일까지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. 취득에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그 기간만 인정을 해주는데 일단 2년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80%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표 1과 표 2가 있는데요. 표 2를 적용하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주 40%, 거주 40%, 그 다음에 보유 40%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80%까지 된다는 얘기예요. 누구나 다 80%까지 되는 게 아니라 거주 10년 하신 분 40%, 보유 10년 하신 분 40%.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주 보유를 같이 했다. 그러면 12억 추가분에 대해서 80%의 그 공제를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는 거고, 만약에 거주만 했고, 아니, 보유만 했고, 거주는 안 했다. 그럴 때는, 그러면 이거 40%만 받느냐? 그게 아니라,
2%의 적용을 받아요. 그럴 때는. 아예 2%의 적용을 받아서 최고 30%까지, 그러니까 15년까지 해준다는 얘기죠. 30%까지만 적용을 받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1세대 1주택이면서 10년 보유, 10년 거주를 했다. 그럴 때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거죠. 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유는 했고 거주는 안 했다. 그러면 여기처럼 88%, 4%, 4%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보유 기간 동안에 곱하기 2%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최고 30%까지만 적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승계조합원은 원래 주택을 승계한 게 아니라 입주권을, 권리를 승계했기 때문에 그 장기 특별 보유공제는 아예 해당이 안 돼요. 혜택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최근에 있어서 이제 1세대 1주택,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이라든가 그 고가 아파트를 보면 그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.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줄이겠다. 정부에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. 비과세도 물론 혜택을 많이 주지만 비과세 12억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비과세 제외 다주택자의 잔특공 적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보셨듯이 원조합원은 어, 예를 들어서 거주를 안 했다. 원조합원인데 거주를 안 했다. 그럴 경우에는 아까 거기 있어서 1세대 1주택 원조합원이고 1세대 1주택이다. 1주택이다. 그럴 때는 2년 거주했냐 안 했냐의 구분을 하잖아요. 2년 거주했으면 거주기간 4%, 보유기간 4%, 거주 안 했으면 2%씩 해서 30%까지. 그 다음에 1주택이 아니고 다주택자다. 그럼 다주택은 요 4%에서 8% 적용이 아예 안 되고 주택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2%만 해당이 됩니다. 여기는 아예 이제 거주 기간이 필요 없는 거죠. 그래서 최대 2%씩 해서 15%까지만 15년까지 해서 30%까지만 해당이 됩니다. 여기에 있어서도 역시 다주택자에 있어서도 승계조합은 아예 장기 특별공제가 안 되죠. 네. 그래서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,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으로 먼저 구분을 하죠. 원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조합원이었던 분,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권리를 사신 분. 아파트가 철거가 안 됐더라도 관처가 났느냐 안 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. 그래서 관처가 나기 전에는 원조합원, 난 후에는 승계조합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, 이제 원조합원 중에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자가 있겠죠.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2년 거주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2년만 거주하고 10년 보유를 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40%가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2년이니까 여기서 8%가 적용이 되는 거죠. 거주를 2년 했다 그러면. 그래서 48%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. 최대 80%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다주택자는 거주 요건 필요 없어요. 거주 무관하고 2%씩 15년 해서 30%까지만 적용이 됩니다. 승계조합은 아예 적용이 불가. 다주택자든 하나의 주택이든 적용이 불가합니다. 그래서 적용이 되는 기간은 원래 그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원조합원의 1세대 1주택이다 할 때는 그 12억까지는 비과세,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.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할 때,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때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. 거주했으면 4%, 보유 4%, 거주 4%에서 최대 80%. 그 다음에 그 아예 아예 거주를 안 했다. 2년 거주가 필수예요. 거주를 안 했다. 그러면 그냥 일반 15%, 15년까지 해서 30%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. 네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승계조합은 아예 혜택이 없고요.
승계조합원은 권리였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승계조합원은 에, 뭐 2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그 권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과세가 되는 거죠. 비과세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고.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1세대 1주택한테도 조금 줄여질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입주권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15억이다, 16억이다, 84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5억에 전매가 됐다. 입주권 상태에 전매가 됐다.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다 계산하느냐? 그게 아니고요.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원래 그 나의 그 종전자산의 권리가가 종전자산의 가치잖아요. 권리가, 종전자산의 권리가 플러스 그동안에 납부한 그 추가분담금, 그 다음에 납부한 옵션, 거기까지만,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. 그,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얼마 이게 나오잖아요. 그럼 그 프리미엄까지만 과표가 되는 거예요. 15억 전체가 과표가 되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15억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가분담금을 빼고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. 그게 과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12억이 넘는 분도 뭐 가끔 있는데 거의 12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. 지금 이제 추가 분담금이 지금 이제 올해 3월 12일 날 세 번째 들어갔잖아요. 여기 평촌자이 퍼스니티 같은 경우에 세 번째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가, 그 다음에 프리미엄,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3회분, 그 다음에 옵션의 납부분. 그게 과표가 되는 겁니다. 그게 12억이 넘을 때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2억까지는 그게 비과세가 되는 아파트 거고 가격이 많이 그 추가분에 올랐어. 대해서만 장기보유 그럼 특별공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. 세금도 이렇게 많이 해서 오르지 않을까요? 그 최근에 여기 평촌자이 퍼스니티가 입주권 상태이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입주권의 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안양비산동 행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은 행복부동산이었습니다.